안녕하세요.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8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새 삶을 찾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땐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놈이었다면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진 않았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쓰레기인 건 여전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독해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잊고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졌어요. 28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외박이 많아지더니 갑자기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짐을 싸더라고요. 미리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갑자기 떠난다는 말에 얼마나 오래 있다가 오는 거냐고 물어보니 최소 3개월은 출장을 가야 한다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출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다시 물어봤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을 거라면서 저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양가 집안 부유한 편도 아니었고 남편의 직업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건설업을 하고 있었지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일자리를 알아봤었는데 갑자기 장기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하니 저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이도 태어났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출장을 떠난다고 말을 했던 그날 당일 짐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떠나버린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기만 간절히 바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빨리 출장이 끝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는 바람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모가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시모를 보자마자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통장에 월급도 안 들어온다며 시모한테는 연락이 왔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저를 보며 화부터 내더라고요. 제가 욕먹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 시모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더 어이없었던 건 저 때문에 지방에까지 내려가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왜 지방으로까지 내려가서 그 험한 일을 하겠어? 너랑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일한 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건데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알아서 때 되면 돈 붙여주겠지. 너는 이러고 있을 시간에 부업거리라도 알아봐라. 어머님, 제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집에서 애만 보는 줄 아시는데 저건 안 보이세요? 부업은 그 일랑 결혼하자마자 시작했어요. 잠깐도 쉬지 않고 매일을 바쁘게 사는데 놀고 먹는다는 말은 좀 서운해요. 그이가 어딜 가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항상 집에 연락해서 별일은 없는지 물어봤었는데 출장을 떠난 이후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으니까 걱정돼서 여쭤본 건데 이게 욕먹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그이가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다치기라도 할까봐 매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한테는 전화가 안 왔니? 나는 어제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다던데 일단 우리 집으로 좀 가자. 네가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갑자기 찾아온 시모와 대화를 하던 도중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건 시모와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에겐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저에겐 연락 한 통 없었고 시모에게는 꾸준하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네요. 그래서 생각을 되돌려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 봤는데 딱히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아 남편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모는 저에게 시댁에 가야 한다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남편이 왜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저는 시모의 닭달에 어쩔 수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제 딸을 품에 안은 뒤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제 품에 안겨있던 딸을 달라고 하길래 건네주는 순간 시모는 손으로 주방을 가리키더니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저보고 음식 준비를 시켰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에 무슨 이유 때문에 가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가보면 안다고 하길래 시모가 더 크게 화를 내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시댁에 데리고 온 건지 알게 됐을 땐 기분이 상했어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준비해라. 재료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나갈 수 있지?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너는 어디 불편한 건 없잖니? 음식 만드는 동안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서둘러 식사 준비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저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혼자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약속한 시간 내에 음식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애를 돌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오셔도 다 끝내기는 힘들겠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곧 손님이 와서 음식을 만들려고 저를 부른 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들어오지 않아 당장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시모는 이런 제 고민은 무시하고 본인 일만 중요시 생각해서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힘들 것 같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니 시모는 제 딸을 시부에게 맡긴 뒤 핀잔을 주면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시모와 저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고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꽤 많은 음식을 만들어낸 뒤 한숨 쉬고 있는데 시모는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된다고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도 얼굴 붉히며 지내는 것보단 최대한 좋게 하려고 저 딴엔 노력한 건데 볼일 끝났으니 얼쩡대지 말고 빨리 나가라며 화를 내는데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막대하지 남편은 시모에게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는데 저 혼자 노력하는 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시모가 그만 나가보라고 했을 때 홧김에 속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버린 뒤 제가 한 음식들을 챙겼어요. 당장 그 손 못 내려놔? 내 허락 없이 감히 음식에 손을 대?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건데 내 말에 기분이 나쁘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힘들게 땀 흘리며 음식 준비했는데 가정부 취급하듯 나가라고 하니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 좀 챙겨가라는 건데 뭐가 문제죠? 오늘 만든 음식 절반은 챙겨갈게요. 저도 집안일이 밀려있고 부업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손해본 시간만큼 음식으로 가져가야죠. 손님 온다고 음식 만든 거 먹지도 못하고 내치려는데 제 몫은 제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이도 출장 가서 집에 들어오려면 아직 몇 달이나 남았으니까 저 혼자 먹을 양만큼만 챙겨갈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머님이 저를 악독하게 만드시네요. 아유, 고약한 년. 내가 이러니까 너를 싫어하는 거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와서 내가 참는 거지. 다른 날 같았으면 너네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빨리 챙겨 나가라. 시몬은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대며 시간 없다고 대충 음식 챙겨 나가라고 하길래 제목만큼 만든 음식 싸가지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 딸을 들쳐업고 양손 한가득 챙겨 나온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려 했는데 아이가 계속 보채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큰 도로가로 나왔어요. 집에서 시댁과의 거리가 걸어서 20분이 좀 넘는데 양손에 음식을 들고 아이까지 업고 있는 상황에서 걸어가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땀 흘리며 큰 길로 나왔는데 때마침 택시 한 대가 정차하더라고요. 서둘러 잡아야 할 것 같아 걸음을 재촉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택시의 문이 열리고 뒷좌석에서 내린 승객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있다고 말하던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자의 손을 잡아 내려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길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둘은 누가 봐도 애인 사이 같아 보였는데 저와 아이를 두고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바람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이상 모든 걸 알아야 했던 저는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좀 전에 나왔던 시댁이었고 남편과 여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게 된 저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미식거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건 다른 여자에게 홀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두 연놈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패대기 친 뒤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발을 들이는 순간 거실에까지 들려오는 대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다.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희들은 전생연분이라니까. 뒷일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애부터 가지는 걸로 해라. 엄마, 애는 천천히 가질게요. 저희도 신혼생활을 좀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단 정리할 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한 뒤에 제대로 된 절차 밟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지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조용히 이혼할 테니 엄마도 그 사람 속을 너무 긁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죠? 그래, 모르고 있긴 한데 아까 걔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열불 터졌는지 아니? 하루빨리 너희들 이혼하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좋게 부탁했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더라.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가 음식 만들었으니까 챙겨갈 거라면서
양손 가득 가져가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복장이 터지던지 마음 같아선 당장 머리채 잡아 버리고 싶었는데 너랑 새아가가 온다는데 그 전에 빨리 보내야 하니까 화가 나는 거 힘들게 억누르고 참긴 했었다만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어차피 갈라설 거면 서로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소? 이미 네가 며느리한테 마음이 떠났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좋지 않잖아.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갈라서겠다고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 통했고 이 사람이 좋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직진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걔는 집안도 별로 안 좋잖아. 새아가 집안은 건설 현장 따라다니면서 식당 한다며. 그럼 재산도 꽤 될 텐데 아주 좋은 조건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온몸이 분노로 끓어올라 아이를 들쳐업은 상태에서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는데 이미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던 저는 식탁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엎어버렸고 양손 가득 음식을 주워들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문대 버렸습니다. 남편은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최대한 좋게 이혼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꼴보기가 싫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쳐 버렸네요.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길래 식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소고기국을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시모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을 뒹굴었고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위자료를 챙겨줄 테니 여기까지만 하자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나도 능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맨날 집에 들어오면 애 우는 소리에 당신은 인형 눈알이나 붙이고 있고 맨날 아낀다고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인생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저 사람과 같이 지내는 동안 내 삶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래서 집안을 우선순위로 봐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 앞으로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 그런데 저 사람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어차피 당신이랑 내가 함께 살아온 세월 얼마 안 되잖아.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나랑 같이 살 수가 있겠어?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너랑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분명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왔던 거라고. 나는 네가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외박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래서 더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월급도 보내지 않았던 거고 전화 한 통 없었던 거였니?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았으니 나도 여기까지만 할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낼 거라고 생각한 건 큰 오산이야. 간통죄로 너희 둘 다 쳐넣을 거야. 예, 그냥 위자료 받고 조용히 갈게 가라. 간통죄가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증거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손님을 부른 것뿐이지 뭘 하겠다고 확답 지은 것도 없잖아.
정식적으로 너희들 이혼하면 그때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재혼시킬 거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위자료나 받고 조용히 물러나라. 등에 업혀있는 애까지 뺏기고 싶지 않으면 나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생각이 없는 줄 아니?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현장을 맞닥뜨리게 돼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반대로 남편은 이미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심호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선 금전적으로 손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더 이상 그 인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싸움은 어렵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했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아낸 뒤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어떠한 미련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 버리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받게 된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점점 도끼가 차올랐고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어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전부 다 털어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도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차라리 그때 이혼한 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의 남편은 전 남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큰 목소리 낸 적 없이 매 순간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기만 했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제 딸이 젊은 나이에 혈액암에 걸렸었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떠나는 걸 믿을 수가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한없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했는데 28년 전에 저와 딸을 버린 전 남편이 저를 반가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시간에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기분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네요. 아니, 이게 누구야? 정말 당신 맞아? 우리 28년 만인가? 아까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 잠깐 얼굴을 봤었는데 당신인 것 같아 긴가민가 했다가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당신이 맞네. 아,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아. 많고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아는 지인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들린 것뿐인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놀랍네. 그런데 저기 영정사진 걸려있는 여자 설마 우리 딸은 아니지? 볼일 끝났으면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왜 아는 척이야?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것 같냐? 설마 28년 만에 본 내 딸이 영정사진으로 걸려있는 거야? 애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떠났는데 얼마나 끓이고 마음이 아팠겠어. 나도 이 정도 자격은 있는 거잖아. 아니, 정말 오빠 딸이야?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 정말 신기하네. 그런데 오빠 딸이 죽었으면 보험 들어줘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저 여자가 다 가져가겠네?
오빠도 친부면 친딸에게 나오는 보험금 받을 자격은 되는 거잖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내 딸 이름은 원래 정연이 아니었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개명이라도 한 거야? 아, 어찌됐든 보험금 나오면 나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친부니까 일부 가져갈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보험금 얼마나 나온대? 생명보험 많이 들어놨나? 저는 전 남편의 막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리는 건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난리를 치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급하게 저에게 달려와 주었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알리자 남편은 전 남편을 강하게 밀치더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전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어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 없는 모습에 화가 나 뺨을 올려버리는 순간 옆에서 말리고 있던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28년 전에 저를 내치고 만났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옆에 있는 걸 보면 그 여자와는 이미 오래전 정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제 머리채를 잡아챈 여자의 머리를 한 움큼 쥐어뜯어 버렸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안치실에 있던 제 딸이 나와선 이런 광경을 목격하곤 전 남편과 여자에게 거침없이 발길질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사람들 뭔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갈갈이 찢어발길 년놈들아. 왜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너까지 흥분할 필요 없어. 저런 놈 상대할 필요 없다. 진정하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여긴 알아서 정리할게. 경찰 불렀으니까 여기 아수라장 만든 거 다 비용 처리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랑 내 사이에 태어난 내 딸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거든. 얘가 네가 28년 전에 버리고 떠난 친딸이야. 지금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 네가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고. 전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친딸의 얼굴을 보곤 화들짝 놀랐어요. 친딸이 몰라볼 정도로 자랐으니 놀라는 건 당연한 거였죠.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할 때 지금의 남편도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었고 제 딸보다 좀 더 큰 딸이 있었는데 제가 친딸처럼 키웠던 터라 혈액암으로 곁을 떠났을 때 마음 아픈 건 당연한 거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친딸이 떠난 줄 알고 전 남편은 착각한 거였죠.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당황한 얼굴을 보였는데 전 남편이 저희 가족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 자기가 받아먹을 게 많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딸에게 용돈 좀 받아야겠다고 28년 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버린 딸에게 손을 벌렸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나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딸이 저를 진정시키더니 자기 친아빠 앞에 서더니 풀스윙으로 전 남편의 뺨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올려쳐 버렸어요. 한 대는 나를 버린 거에 대한 대가고 반대쪽 한 대는 우리 엄마를 버린 거에 대한 대가야.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나랑 피가 섞인 친아빠라는 게 너무 치욕스럽고 소름 끼쳐. 어디서 지금 돈을 달라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엄마랑 내가 고생한 28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전 남편은 자기 딸에게 뺨을 맞은 거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 딸이 손을 올리려 하자 분노한 모습이 무서웠는지
움찔거리며 전 남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구 선수인 제 딸에게 풀스윙으로 양뺨을 맞았으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제 딸이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뺨을 올렸을 때 28년간 묵었던 채증이 한 번에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다가 되려 뺨 맞고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하고 난 뒤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경찰 조사받으면서 전 남편 집안 사정에 대해 알게 됐는데 저와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렸지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다른 여자와 또 바람이 났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가 전 시부모는 10년 전에 사고로 죽게 되면서 남겨진 재산으로 흥청망청 노름의 유흥에 빠져 살다가 지금의 여자를 만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였는데 그때 위자료 받고 서둘러 이혼하길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 사람 보고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제 삶은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제 딸이 떠난 게 마음 아프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고 이 행복이 깨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지금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곁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서가 새 식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턱 낸다고 저와 시모를 개인적으로 따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터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예약을 해놨다면서 저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예약해두었던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와 동서는 일찍 도착했는지 먼저 자리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던 동서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는 순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졌고 집안 분열을 조장한 동서의 행동과 말투가 결국 싸움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몇 달 전에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오면서부터였어요. 솔직히 저는 인사 온 동서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느낌이 어느 정도 왔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동서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동서의 눈빛은 상당히 욕심이 많아 보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여우 같은 동서의 행동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저를 바라보던 동서가 뱉은 한마디에 이 결혼 진행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어서 동서가 돌아간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한다고 그랬니? 아니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반대하겠다는 거야? 너 걔한테 열등감 느끼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너보다 모든 부면에서 월등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거기에 더해 직장까지 좋으니 너랑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 나야말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인데 뭘 잘났다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이 나와? 내가 너한테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의견을 물어보려고 너를 부른 줄 아니? 자리만 채우라고 부른 거지. 너한테 새며느리를 평가라고 부른 게 아니다. 쓸데없이 분위기 초치지 말고 할 일 끝났으면 그만 가봐라.
와, 엄마. 정말 예민하게 왜 그래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일찍 서두르게 만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예비 재수 씨 오기 전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으면서 우린 의견도 못 내요? 분위기 초치지 말라고요? 그게 고생한 이 사람한테 지금 할 말이에요? 엄마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수 씨 인사 온다고 고생하며 음식 준비한 사람한테 고생했다는 말은 해주기는커녕 상처 주는 말에 정말 질려버렸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어요? 저도 재수 씨 오늘 처음 봤지만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유하게 살아온 만큼 남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말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아예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 솔직한 게 뭐가 나빠서? 나는 보기 좋기만 하구만.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 나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속으로 꿍해 있는 쟤보다 낫지. 아, 그래요? 그럼 저도 하고 싶은 말 막 해도 되는 거네요. 어머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제 감정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불만 한마디 꺼내면 노발대발하면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엄청 쿨한 척 하시네요. 저번에 기억 안 나세요? 명절날 저 혼자 음식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 그때 열이 39도나 올랐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도움 요청했는데 어머님은 주방에 자기 아들 들어오게 했다고 한바탕 난리쳤을 때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귀찮은 일 혼자 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맘에도 없는 미안하다는 말에선 또다시 불러내서 일 시켰을 때 정말 서운하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도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었어요.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가족을 위해서지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에 대해 반대한 건 아니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집안 좋고 능력 좋으니까 허락한 거 아니에요? 결혼은 알아서 하겠지만 이 문제로 저에게 피해가 오거나 상처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도 그때는 왕래하지 않을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 자리에는 시동생과 동서가 집 밖으로 나간 이후에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듣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동생이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던 것 뿐이었어요. 동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말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예절 교육이라곤 전혀 배우지 못했는지 입이 너무 험해서 저희 부부는 처음에 깜짝 놀랐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집안이 좋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어서 시모는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음식점을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도 상당한 듯 했어요. 시동생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와 시모가 동서 인사 온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그 자리에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뱉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이런 음식을 먹을 바엔 차라리 그냥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든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거침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동서의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누가 초면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식구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던 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력 때문에 저희 부부의 말은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콩깍지가 완전히 쓰여있던 상태라
이런 걸 바로 잡으려면 시부모님이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려는 모습들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결국 저희 의견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동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이 불량스러웠고 저를 형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참다가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동서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을 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좋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웃더라고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은 대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보다 잘난 부분이 있어야 뭐라도 배우죠. 제가 형님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저보다 능력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모든 게 저보다 못하는데 무슨 대우를 해요? 형님이라고 존칭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원래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반말해요. 얻어갈 게 없는데 굳이 존대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웃긴 게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대우받으려는 거 꼭 골빈 것들이나 그런 거 따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형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마주했을 때나 그 사람을 대우해주지 나보다 아래인 사람한테는 원래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줘요. 형님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님이라는 단어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니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요. 내 말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 형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봐요. 나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나보다 잘나면 돼요. 내가 지금 맞는 말이라 말을 못하는 게 아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 모든 부면에서 월등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 멋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재력이 있고 배운 게 많다 해도 사람으로서 인성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하면 나머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은 동서가 재력이 있으니까 사람 함부로 깔보는 것 같은데 그 부가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지금 잘 나간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나중에 엄청난 후회로 돌아올지도 몰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동서보다 못해 보여도 다른 부면에서 배울 점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고 그만큼 삶의 지식은 많다고 생각해.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 앞으로 내가 언지를 줄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지킬 건 좀 지켜줘.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닌 당연한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나에게 예의 없다고 말한 사람 없었고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동서의 제일 큰 문제는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을 전혀 배우지 못해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기분은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동서는 감정이 격해져 흥분을 하더니 시댁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성격도 상당히 다혈질이고 그런 모습이 엄청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동생과의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니 시댁 집안은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분열이 생길 것 같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거리를 두기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시부모님은 이미 동서에게 잡혀 살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비싼 고가의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을 주다 보니 동서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격식 같은 걸 따졌다고 막내 며느리를 가르치려 들어? 그런 거 싫어한다고 하잖아. 너 때문에 좋았던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너 그냥 오지 마라. 네가 명품 가방 한 번이라도 지어줘 봤어? 우리 집안 분위기 망치는 건 전부 너로 인해 시작된 거야. 이게 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재수 씨가 버릇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이 사람한테만 차별하고 상처 줄 거예요? 묵묵히 시키는 거 다 하고 집안의 균형을 최대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려 하지 않고 눈앞에 지어지는 명품 가방에 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가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우리가 그만 오면 되겠네요. 어차피 노력해봤자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왕래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버릇없이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아들이라는 게 자기 마누라 편이나 들고 애비애미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냥 무시할 거 무시하고 지만 잘하면 그만이지. 피곤하게 이것저것 따지려 드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잖아. 막내한테 훈수 두기 전에 며느리 니나 잘해라. 니들이 제일 큰 문제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왜 니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 들어? 우리가 막내 며느리 성격 가지고 지적한 적 있어? 부모인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뭘 하고 훈수를 둬? 너희 둘만 없으면 집안이 아주 평온할 것 같다. 정신 사나우니까 다들 돌아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품 몇 개 손에 쥐어줬다고 싹 변해선 뭐가 잘못됐는지 분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부모에게 실망을 정말 많이 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면서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동서만 감싸고 도니 콧대만 높아져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겠다고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어요. 차라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상처 안 받고 사는 현명한 방법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연락도 없을 것 같았던 동서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다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괜찮은 음식점을 예약해뒀다면서 시모도 함께 셋이서 따로 자리를 만들었으니 꼭 참석해달라며 평소에 알던 동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보단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서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서한테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전화가 왔길래 가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혀가 말려 들어갈 듯한 말투로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지 못해 마음이 계속 쓰였다면서 중요하게 의논해야 될 말도 있으니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제가 알던 동서의 모습이 아니라서 뭔가 불안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약속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예약한 식당에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색한 미소와 함께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 앞에 놓인 짜장면 한 그릇과 동서의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싼 거 먹으면 속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익숙한 거 드시라고 짜장면 준비했는데 괜찮죠? 그래도 여기 음식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자주 먹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형님을 부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거랑 너무 비교가 돼요? 어머님이야. 건강 생각도 하셔야 되고 워낙 입이 고급스러워지셔서 샥스핀 정도는 드셔줘야 되거든요. 짜장면 불기 전에 먹으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형님 얼굴 표정이 너무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걸로 주문할까요? 형님도 샥스핀 먹어볼래요? 방금 얘기했지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거니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만약 좋게 마무리가 되면 샥스핀이 뭐예요? 그 이상의 것들도 해줄 수 있으니까 형님은 무조건 오늘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 그래. 이번 기회가 너한테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네가 고민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바로 막내 제안을 수락했으면 좋겠다.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굳이 자존심 내세워서 남은 인생 힘들게 사는 것보다 눈 한번 딱 감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가난해지들어 살 거야. 애들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들 교육 문제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뭘 바라길래 이런 심각한 말을 하는 건데요. 분위기를 보니 안 좋은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저보고 설마 짊어지라는 말을 하려는 건가요? 아유, 형님.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걸 형님한테 말하겠어요? 돈으로 처바르면 안 되는 일 없고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형님 손을 빌릴 필요는 없죠. 제가 형님한테 부탁하려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저기 오시네. 큰형님 오시네. 여기에요, 여기. 혹시 제 말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돼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어요. 같이 합석해도 괜찮죠? 우리 교수 형님이 드실 샥스핀도 이제 막 나왔네요. 그럼 전부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진지한 대화를 좀 해볼까요? 형님들이 제 부탁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시댁집안과 연 끊고 지냈던 형님이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였어요.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오지 않았었는데 동수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몇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왔을 때 형님과 시모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형님이 불임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시모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말을 결혼 이후 알게 됐었고 저도 시댁에서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 얼굴 한번 보고 처음 보는 자리라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동서가 뱉은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동서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접시에 담겨있던 샥스핀 음식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시모는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동서의 몸을 닦아주었네요. 아,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 이런 걸로 지금 나를 부른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데? 당신도 참 사람 보는 눈 없네. 돈만 보고 이딴 쓰레기를 집안에 들였어? 좋은 관계로 풀어가고 싶어서 잠깐 얼굴 보자고
사람 살살 달래서 나오게 만들더니 정작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네.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구만.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가 싸질러 놓은 아이를 왜 나보고 입양을 하라는 건데? 완전 이거 쓰레기네. 동서, 방금 한 말 정말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서방님과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건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왔어야지. 아, 지금 못들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입양해달라고 했어? 앞으로 뒤에서 서운하지 않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잖아. 그래서 입양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도 나한테 애가 있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어. 나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다고. 돈 주겠다잖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도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보육원에 맡기긴 했는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니까 보이는 앞에 두려고 부탁한 거잖아. 입양해주면 돈 준다니까? 사람 시켜서 아이 돌보게 할 수도 있지만 외부인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사람 시키는 게 찝찝해서 이렇게 부탁한 거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준다잖아.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는데 왜 둘 다 거절하는 건데? 어디서 굴러다녔길래 애까지 싸질러 놓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안 지려는 건데 그럴 거면 왜 10달 품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벌써 4살이나 됐다며. 그럼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눈앞에 엄마가 있는데도 우리 보고 키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보육원에 보낸 게 더 큰 충격이다. 어머님한테 보살펴 달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다며. 상관없다고 하셨다면서. 그건 나도 싫다. 내가 왜 애를 봐주니? 나는 막내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만 싶지. 힘든 건 하고 싶지 않다. 세상 정말 하다하다 별짓 다 하시네요. 네가 얼마나 재력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나이만 처먹었지. 완전 골빈년이었구만. 이 사실 아직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고요.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만 알고 있는데 좋게 해결보면 서로 좋은 일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서도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전혀 알지 못해요. 해외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출산할 때까지 잠석해 있었어요. 아이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또 제 양심에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낳아주기만 하고 알아서 살라고 보육원에 보냈는데 이게 계속 눈에 밟히는 거 있죠? 그렇다고 또 키우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들 중에서 내 아이를 입양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른 건데 우리 좋게 해결 보자고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식적으로 아이를 낳아 떳떳하게 키우고 싶지?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데려와 눈치 보면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동서는 인간 쓰레기에 엄청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첫째 형님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형님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동서는 아이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 같았죠. 형님은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가 좋게 얘기하자고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에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고 아이의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에 제 앞에 있는 짜장면을 들어 동서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본인 자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한마디 한 뒤에 식당을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시모에게 얼굴을 맞게 된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똑같이 세차게 손을 올리고 상의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져버리고 안주머니에 있던 내 명함을 두 사람 앞에 던져버린 뒤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함께 또 다른 사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 무인 세탁소를 차리게 되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돼서 몇 군데 추가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식당 근처에도 코인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탁이나 하라고 명함을 던져 주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결혼을 진행했던 동서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시모의 행동을 형님과 함께 전부 다 알리게 되었고 시동생과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누군지 모를 자식이 있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시동생과 시부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서의 집안에서도 이 문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동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 버렸네요. 동서가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들은 전부 다 동서네 부모님께서 자리를 내어준 것뿐이지 동서의 것이 아니었어요. 동서네 부모님께서 동서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숨긴 시모 또한 조용히 넘어가지 못했어요. 시부는 당신 막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얼굴을 붉히며 시모와 싸우게 되었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부에게 받을 땐 좋았으면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다는 건 또 받아들이기 싫냐면서 대판 싸운 뒤 별거 중에 있어요. 동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력을 부모한테 전부 빼앗긴 뒤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형님은 이런 집안과 연 끄는 게 정말 다행이라면서 앞으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도 있지만 시댁 가족들의 정신머리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집안에 남편이 정상이라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고 평생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난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15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잘 살아보려고 쉬지 않고 지금까지 발버둥치며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엔 손님이 많지 않아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주말에만 잠깐 벌리는 돈으로 평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폐업의 위기에 놓일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족발집을 하기 전에 다른 장사도 몇 번 했었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던 상황이라 이번 족발집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족발이라는 게 접근성도 좋고 많은 사람이 술안주로도 선호하는 음식이라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다르게 현실은 냉혹했고 또다시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점심에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평일 특선 같은 걸 준비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평일 낮에만 판매하는 특선을 준비하게 되었고 점점 입소문이 퍼지게 되자
대기줄까지 생기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는 많은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힘이 나잖아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우울했는데 족발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되자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저희 가족의 생활 또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자 남편은 그런 저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는 행복만 있을 거라고 있는 힘껏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주기가 2주도 안 됐는데 출혈이 있길래 최근에 식당 일이 많이 바빠지면서 몸이 피로해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좀처럼 출혈이 멈추지 않길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잠깐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 근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에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식당 안이 꽤 시끄럽길래 서둘러 들어가 봤는데 시모와 신우가 남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사가 이렇게까지 잘 됐는데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받는 한 달 생활비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생활비는 너희들의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쉬운 대로 만족하면서 받았던 건데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이 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 정도면 100만 원 정도 올려받아도 너희들한테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전화도 잘 안 되길래 식당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이게 뭔 일이라니? 오빠, 정말 실망이야. 아니,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으면 벌어들이는 수익도 정말 많을 텐데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어?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이렇게까지 잘 되면 나도 용돈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번 기회에 오빠 덕 좀 보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용돈 좀 줘봐. 그래, 엄마도 생활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대기줄까지 서 있는 거 보면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는 건데 여태까지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줬다는 게 너무 서운하구나.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언제 생활비 줄인 적 있었어요? 저희도 잘 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 드릴 테니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한 통 주셨으면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자리 하나 만들어 드렸을 텐데요. 집에서 드실 수 있게 족발 좀 싸 드릴까요? 내가 지금 여기 족발 먹으러 온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다. 내 아들이 생활비 100만 원 더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 계좌로 좀 보내거라. 오빠가 저도 앞으로 용돈 주기로 했으니까 신경 좀 써서 매달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거든요. 언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 알죠? 주말에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빠, 나 결혼식 비용 오빠가 해결해 줄 수 있지? 한 번뿐인 동생 결혼인데 신경 써주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 집안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서 그동안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너희들이 잘 되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도 많이 윤택해지겠지. 가족들한테는 돈 아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돈 달라는 게 싫은 거야? 저희 가족의 삶이 매번 힘들었던 건 시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시부가 몇 년 전에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저희가 시댁의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우는 만년백수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다가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일을 다니긴 했지만 워낙 백수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백수로 돌아와 버렸네요. 이러다 보니 저희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든 생활 신우라도 도와주면 숨통이라도 트일 텐데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식당에 와서 한창 바쁠 때 돈을 요구하니 당연히 표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생은 저희만 하는데 두 모녀는 조금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돈 타령만 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몸까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두 모녀에게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손님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바쁘고 힘들다는 건데 일손이 부족한 거 뻔히 보이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돈부터 달라고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편하게 쓰시는 그 돈이 저희 피와 살을 깎아서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서빙 좀 도와주세요. 아가씨도 용돈 받고 싶으면 상 좀 치우고 주방에서 설거지 좀 도와줘. 뭐라고? 지금 나보고 서빙을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여기 서빙하러 온 줄 아니? 장사 좀 잘 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엄마, 언니가 방금 나한테 한 말 똑똑히 들었지? 아니, 나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험한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용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설거지까지 하래? 고작 용돈 몇 푼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네. 더러워서 안 받는다. 나도 아가씨한테 용돈 줄 생각 조금도 없었고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ATM 기계도 아니고 손 내밀면 돈이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사람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 많이 예민하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너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남편도 두 모녀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따끔하게 한마디 한 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남편도 저처럼 실망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식당 문을 닫아 버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자 두 모녀는 남편한테 내쳐줬다는 게 상처로 돌아왔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희 부부를 노려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가할 때 온 것도 아니고 식당 일을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부터 바라는 두 모녀가 너무 실망스러워 차라리 영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한숨 돌리던 남편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어요.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깜짝 놀란 남편은 제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길래 자궁 근종을 떼어내는 거라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는데 2박 3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병실 문이 열렸는데 고개를 내민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모와 신우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민했던 거구만.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자궁근종이라면서 근종이 6cm나 됐으면 몸에도 이상 증세가 꽤 있었을 텐데 입원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제 내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 식당에 들렀다가 네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다. 다행히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하길래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옆에 있어주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내가 아무리 ton동거렸지만 양심이 있는데 몸이 안 좋은 너를 두고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니? 부담 줄 생각 없고 편하게 생각하거라. 언니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오빠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때문에 온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이래서 가족은 항상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 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영 끊고 살았어 봐라. 나중에 도움받을 상황이 왔을 때 손을 벌릴 수 있겠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베풀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야. 돈? 그거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다. 내가 어제 오죽했으면 그런 말 했겠어? 너희 시아버지가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거기에 더해 생활비까지 타서 쓰는 내가 너한테 눈치까지 보고 있으니 우울증까지 오는데 이런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너희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 얘는 자기 일 하느라 엄마인 나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숨이 막히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기분 전환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행 한번 가려고 너한테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했던 거야. 그냥 여행 좀 가게 돈 달라고 하면 너희들 사정 뻔히 아는데 지갑이 열리겠니?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허튼 곳에 쓰는 돈이 아니니까 선뜻 지갑이 열릴 줄 알았지.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많이 당황스러웠고 말투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 좀 늦었지만 이 점에 대해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랑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 온 것뿐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갑자기 찾아와서 돈이 목적이 아닌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온 거라는 말을 하는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15년을 시댁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두 모녀의 성격을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미 머릿속에는 저한테 돈을 어떻게 뜯어낼지 그 생각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두 모녀의 행동은 가시 끝판왕이었고 저는 두 모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지켜만 보기로 했어요. 딱히 간호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라서 혼자 있고 싶다고 하자 두 모녀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도 아니라 옆에 있는 게 더 불편해서 돌려보낸 뒤 잠깐 화장실에 들리려고 저도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두 모녀가 안내 데스크에 서서 굳은 얼굴 표정으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그 대화 내용이 궁금해 최대한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돈 그거 몇 푼 받는다고. 병원에까지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용돈 안 받을래. 오빠가 이런다고 우리한테 돈을 주겠어? 알아서 수술 잘 받겠지. 언니도 우리가 가식적으로 구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을걸? 그동안 엄마랑 내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 과거에 뭘 했던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여기 오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 며느리 잘 챙겨주면 앞으로 돈 좀 올려주겠다는 거잖아. 너는 눈치가 없니?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봐야지. 쟤들 지금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중인데 주는 대로만 받을 거야? 수술 끝날 때까지 며느리한테 좋은 기억 심어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텐데 입원하는 2박 3일 그거 못 참아서 굴러 들어오는 돈을 걷어차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아까 식당에 갔을 때 오빠가 언니 몸이 안 좋아서 입원 중이고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암인 줄 알았다니까? 한편으로는 암에 걸렸으면 훨씬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했었어. 엄마도 솔직히 좀 기대했었지? 언니가 없어야 우리가 오빠 부리기 편한데 달라는 대로 줄 거잖아. 애들 돌봐준다는 핑계로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 나는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아쉽네. 그래도 이번에 옆에서 챙겨주는 척하면 떨어지는 건 좀 있겠지. 진짜 하기 싫어 죽겠지만 내 결혼식을 위해 참는다. 엄마는 병원에 더 있을 거야? 나는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니까 오늘은 엄마가 신경 좀 써줘요. 그럼 나 먼저 가볼게. 두 모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별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실에 찾아와 걱정해주는 척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역시나 하고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병실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다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들어와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네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좀 더 옆에서 시간 좀 보내주려고 다시 왔다. 아무래도 요즘 갑자기 식당 일이 바빠지면서 몸이 확 안 좋아진 것 같구나. 사돈분들은 알고 계시고 너무 멀리 계셔서 올라오시는데 힘들진 않겠어?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잠깐 수술하면 끝인데 굳이 남해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 혼자 있어도 되니까 그만 들어가 보세요. 아버님도 보살펴 드려야 하잖아요. 그이가 오늘 일 좀 일찍 마무리하고 오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해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피곤하면 누워야지. 내 아들이 일찍 온다고 했으니 그럼 먼저 일어나 보마.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내 아들 오면 말 좀 잘해줄 수 있겠니? 왜 그거 있잖아. 어제 얘기하다 마른 거. 요즘 식당 일도 잘 됐는데 생활비 좀 올려주라고 네가 살살 구슬려서 좋게 얘기 좀 해줘봐. 경수가 또 네 말은 잘 듣잖니? 네가 내 아들한테 얘기 좀 잘하면 100만 원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식당 일이 잘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내일이 네가 시애미한테 생활비 주는 날인 거 알지? 이왕 맞춰주는 거 좋게 해주면 서로 좋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 드리는 돈도 저희가 무리해서 맞춰드리는 거라 더는 힘들어요. 더 이상 자꾸 바라시면 지금 용돈도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더는 요구 마세요. 시모는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한테 말을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겠다면서 억지 웃음을 보이며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며 가식적인 얼굴로 저를 걱정해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일단 얘기했어요. 두 모녀가 했던 말들을 남편한테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선에서 해결하기 전에 시모의 생활비 문제로 남편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남편은 지금 주는 생활비도 충분하다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그 이상을 맞춰주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더 줄이려고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남편은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참고 있는 건 제가 입원을 했고 시모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에 대해선 건들지 않는 것뿐이라고 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용돈은 아예 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사지 멀쩡한데 용돈을 쥐어주면 버릇 나빠진다면서 본인이 벌어 생활하게 놔둬야 한다고 일절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혼식 문제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은 그날은 특별히 기존의 시모에게 주던 생활비에서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얹어주라고 했어요. 시부가 병원에 가야 하고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야 해서 약값은 따로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는 항상 불만이 많았지만 시부는 항상 걱정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어려웠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또한 몸이 안 좋아지신 시부를 위해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그동안 없는 형편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생활비에 50만 원을 더 얹어서 250만 원을 다음날 시모 계좌로 넣어줬어요. 시모가 그날도 병원에 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작은 근종 절제술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술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병실 문을 박차며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신우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오길래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수술복을 사정없이 찢어버리더니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 또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지금 이거 뭐야? 생활비를 왜 250만 원 보내준 거야? 내가 어제 충분히 좋게 얘기했을 텐데 50만 원은 어디 간 거니? 내 아들이 50만 원 덜 보내라고 한 거야? 당장 50만 원 더 토해내거라. 돈도 많이 벌면서 50만 원 그거 아까워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당신 지금 미쳤어? 수술 앞둔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기존에 받았던 생활비에 추가로 50만 원 더 보낸 거, 그 50만 원 아버님이 이번에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약도 타야 하니까 그이가 50만 원 더 챙겨드리라고 한 거지. 생활비는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300만 원으로 맞춰주지 않겠다는 거네.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장 100만 원 입금시켜라. 안 그럼 너 오늘 수술 못할 줄 알아? 지금 내 수술비 낼 돈도 간당간당한데 100만 원을 더 붙이라고? 당신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당장 용돈 250 토해내. 가족이고 뭐고 앞으로는 땡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네가 아프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나 당장 내놔. 장사 잘 되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시미 말이 아주 우습지? 내 돈 내놓으라고. 지금 수술 앞둔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충분히 좋게 설명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생활비 매달 200만 원 맞춰주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저거에는 그만큼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받는 거에도 만족을 못하고 더 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언제 어떻게 불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시점에 니들 때문에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고. 200만 원도 하도 모자란다고 난리를 쳐서 겨우 올려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알뜰하게 쓸 것이지. 양심도 없이 병원에서 이 난리를 피워? 지금 제정신들이야? 오빠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어? 엄마가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으면 평생 잘해도 모자란데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돈 안 주겠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니까 내 생에서 꺼지라고. 이 사람 수술 받아야 하는데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금 받고 있는 생활비 모조리 끊어버릴 거니까 한번 너희들끼리 돈 벌어 살아봐. 남편은 병실 밖에서 두 모녀의 말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문을 박차며 들어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생활비 문제로 한바탕 싸우게 되자 다른 대기 환자가 있어서 그날 수술은 결국 취소가 되어버렸고 두 모녀는 병원에서 쫓겨나 버렸네요. 한도 끝도 없는 시모의 욕심에 화가 난 남편은 결국 그날 이후 시모에게 생활비를 일절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수술을 진행했고 한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 쉬고 있었는데 식당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잘 되던 장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영업방해죄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넣었고 그 뒤로 식당에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도 해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지역에서 족발 2호점을 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호점 못지않게 2호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도 더 이상 호구 생활 지쳤다며 식구들에게 그만 시달리고 싶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네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그 사람들도 움직일 테니 지금의 선택이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와 두 번 다시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부께만 간간히 연락드리고 따로 챙겨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이 옆에 있었을 때가 정말 좋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봐야 정신 차리지 싶어요. 가을도 한창 저물어 가네요.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